돈은 산소와 같다. 돈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질직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너무 많아도 공기 속에 산소가 너무 많다면 이것은 또 역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좋습니다. 산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살기가 좋겠죠. 그러나 이 산소는 항상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은 은퇴가 아름다우려면, 은퇴가 축복이 되려면, 또 은퇴가 경이로우려면 우리가 은퇴를 위한 준비, 사전 작업, 은퇴를 위한 삼박자, 은퇴를 위한 행복을 추구하는 삼각형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퇴 생활은 정말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드러나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야 하고, 좌절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분노의 그런 시기가 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은퇴 삼각형에는 세 가지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은퇴 시기에는 건강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다면 은퇴의 그 아름다움, 축복, 은혜로움, 그리고 감사, 경이로움, 원더풀,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의 은퇴 삼각형은 돈 이야기죠. 특히 늙어서 돈 없으면 서럽다는 말이 있듯이 완결을 기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것도 이 은퇴 시기에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노후 생활에 있어서 물론 돈이 많다는 것은 다다익선이죠. 돈은 산소와 같다. 우리 공기 속에 산소가 너무 많다면 이것은 또 역시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은 적정 수준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퇴 이후의 행복 삼각형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하더라도 가장 큰 축복할 만한 일들이 시간의 확보입니다. 은퇴 이후로는 시간 재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정말 어떻게 아름답게 활용을 잘해서 인생의 그 산막의 마무리, 그래서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시련이 있었더라 할지라도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빈곤하게 또 치졸하게 인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마무리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은까지 한 30년 정도의 어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점에서 이 행복의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은 건강과 돈과 시간 있겠죠. 이러한 그 행복의 삼각형, 이 트라이앵글은 사실은 젊은 시절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 대별할 수 있는 점은 이제는 끊임없는 소유욕 그리고 탁월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한 명예욕, 탁월성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나이에서는 분배, 공유성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될 그런 시기라는 거죠. 무리하게 우리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든가 탁월하다든가 혹은 명예욕에 의해서 어떤 최고를 추구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내려놓음의 준비, 내려놓음의 자세에 함께 살아가는 공유하고 분배하는 이러한 우리 산막은 석양 속에서 찬란한 빛이 발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건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산 중에 하나가 인간의 선택권, 자유권입니다. 자유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결국은 자유의사의 문제입니다. 유전적인 문제는 이제 논해서는 안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유익한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건강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건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속적인 운동, 식단 관리, 그리고 적절한 휴식,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그 선한 습관, 좋은 습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역량은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연습이나 노력에 의해서 매일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점, 줄어드는 근육 연금이 아니라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근육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신적 건강입니다. 이 정신적 건강에는 결국 영육 간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 생활에서의 행복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활동에서 소외된다거나 혹은 남들로부터 무시당한다거나
이러한 점들이 없도록 자기의 정신세계를 강구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신앙생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의 노력들도 필요하다. 언둔한다거나 그리고 소외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지양하는 것들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자기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찾아보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나이 들수록 스스로 소외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계속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받음에 대해서 즐길 줄 아는 이러한 심리적인 건강함, 이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바로 이 늙음이라는 검은 그림자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삶 자체가 부조리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긍정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건강 상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이것들을 하루하루 다져나가고 추구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 돈의 이야기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돈이 없다면 정말 늙으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표현으로 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어떤 속세의 삶을 살아왔다면은 이 돈이 최소한의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산소와 같은 이런 수준의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 수준의 우리가 이 경제적인 요인들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산소가 너무 많으면 폭발의 위험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제적인 요인만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캐시플로우라 그러죠. 이 꾸준히 매월 우리가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현금의 확보야말로 노후 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활동에서 캐시플로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연금만한 이러한 제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노령연금 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개인연금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개인연금에는 다시 일정 기간을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얻게 되는 이런 연금도 있고요. 우체국을 통해서 보험식 연금, 그래서 종신으로 받게 되는 이런 연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정 부분을 개인연금이 담당할 수 있다면 굉장히 든든한 삼증백을 쌓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다시 한 층을 더 올려서 우리는 주택연금이라든가 농지연금까지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5억입니다. 물론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5억을 70대가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현재의 지급액으로는 한 110만 원 정도 이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은퇴 이후에는 적게 쓴다는 노력을 하게 되면 또 우리가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생활을 추구한다면 그렇게 돈 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고 소박하게만 생활할 수 있고, 이상은 높게, 현실은 소박하게 살 수만 있다면 경제적인 그런 큰 어려움을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연금제도 활용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들을 고려해서 여기에 적합한 그 경제 규모의 조절, 이걸 통해서 이 경제의 어려움은 극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트라이앵글은 이제 활동입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여건이 되고, 그리고 건강하다면 언제 우리가 불려갈지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불려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현재 살고 있다는 게 건강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활동인데요, 이 활동이 가장 행복한 트라이앵글의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활동은 두 가지로 결국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일을 계속하느냐, 아니면은 놀이를 할 것인가. 그건 본인의 그 선택사항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일을 하는 것 참 좋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것이 아파트의 관리를 하는 일이건 혹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는 일이건 어떤 일이도 상관없습니다. 전문가인 분들은 면허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의사 면허죠.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자기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혹은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했던 자신의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택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건 자신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놀이입니다. 저는 일의 선택에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놀이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돌탑 쌓기라든가 아니면은 백순삼 씨와 같은 매미성과 같은 이런 것들이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자기 삶을 추구하는 일로 바뀔 수가 있는 그런 놀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학습입니다. 학습도 일종의 저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서 배우는 거죠. 이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복지회관이라든가 지역단체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본인이 배우고 싶다면, 그런 마음만 열려 있다면 대표적인 게 유튜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학습을 통한 어떤 놀이도 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세계 여행을 한다든가, 또 세계 여행을 하더라도 비수기를 이용해서 한다면은 기존의 성수기 때 요금보다는 훨씬 상가격에 그 이용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국토를 이렇게 순례한다거나 가까운 지역을 산책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신을 기록해 보는 것, 자신을 기록을 남기는 것,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놀이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여물어가는 이런 석양 속에서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정말 즐기는 것, 그게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 될지는 계속해서 저도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이제 추구해가는, 그래서 이제는 탁월성이 아니라 맹욕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 삶에서 기꺼이 즐거움을 수확해내는 삶의 아름다움을 뷰티풀을 원더풀로 만들어가는 이런 삶의 한 획을 긋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결국 스스로의 문제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가 우리를 결정해야 되고 우리를 만족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남해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